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반도체 차전지 실적 부진,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실적 부진, 그 여파가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정상으로는 CPI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죠. 이 일정 앞두고 섣부르게 이제 저점 매수하지는 말자,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자동차주,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뭐 기타 등등 또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 이제 특징주로 좀 부각되는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내용들 정리해 보면 지수가 좀 부진했죠. 보시면 1월 첫날 빼놓고는 전부 다 하락하고 몸통이 긴 음봉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1선에서 방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2,500 초반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30분 차트를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차트에서 300선, 저 녹색선이 그 300선인데 저선을 튕겨서 올라갈 때는 최근의 어떤 흐름에서 훼손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저선을 깼다라는 건 30분 봉에서 300선의 의미는 한 달 추세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끌어왔던 재료 뭔가가 좀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동안 끌어왔던 건 실적 턴 기대, 금리 인하 기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살짝 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 바로 보고 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전 중에 저걸 보고 나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까지도 복원이 안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모양이 나왔냐?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 천천히 할 것 같다, 이런 어떤 부담이 좀 있거든요. 오늘 블룸버그에 나온 건데 이게 금리 인하가 없을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이제 하나의 부담스러운 걸 만나게 될 거다. 뭐냐면 2조 달러, 주요국 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채권 발행, 국채 발행이 2조 달러가 넘거든요. 2조 달러가 발행이 돼버리면은 이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게 또 발행이 되면 돈이 이쪽으로 안 그래도 쏠려가게 돼 있는 데다가 이자 비용이 비싼 상태가 되니까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80% 막 넘어가고 그랬다가 지금 한 65%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사실은 금리 뭐 3월에 내리나 5월에 내리나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3월에 안 내리면 5월 때까지는 투자자들이 불안함을 갖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미국이든 독일이든 막 국채 발행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높았을 때 유동성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다. 여기에 대한 부담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실적. 어저께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나왔는데 둘 다 예상치와 좀 달랐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전망 대비 절반밖에 안 나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3조 7천억 정도가 거의 하단이다시피 했는데 그거보다 1조 원 가까이 줄어든 2조 8천억 정도로 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빠졌죠. 실제로 보면 그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지고, 테슬라는 뭐 저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닌데 미국에서도 또 반도체 2차전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빠지고, 미국 저거 빠지면서 미국 언론에서 보면 삼성전자 때문에 빠졌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도 두 종목이 빠지면서 올해 실적 전망을 조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일단은 좀 관망하고 봐야겠구나 라고 해서 대기 매수에는 쉬고 실적 쇼크에 매도하는 투자자들은 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엇갈리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정상 만기일이라는 부담이 좀 있죠. 예, 만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계속 나오는데 이제 개인 중심으로 보는 수급이거든요. 개인이 양시장 매수한 데다가 보시면 콜옵션 계속 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풋은 최근에 이제 풋도 사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 매매를 봐서는 지수가 상방으로 연속적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더군다나 이제 만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정상의 어떤 부담, 수급상의 어떤 부담도 영향을 줬을 거고, 특히 기관들이 뭐 계속 팔잖아요. 예,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12월 초반에부터 들어왔던 물량은 약 1조 2천억 정도만 남았거든요. 그 이전까지 들어온 것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금 만기일 전후에서 1차적으로 변곡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정도 물량만 털고 끝난다라면 이제 그 정도면 거의 피크는 지나갔다라고 봐야 돼서 어쨌든 지금이 기관들의 매도는 정점은 통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 뭐 정점 통과지 아직까지 매도로 나오니까
어떤 지속적인 매도 주체가 있을 때는 매수를 잘 못하게 되거든요. 저거 다 나와야 매수하지. 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돼서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이제 개인들만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선물 되게 많이 팝니다. 근데 들어왔던 거 감안해 보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아직은 안 팔아서 팔려고 작정하면 더 팔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저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장에도 매도가 나왔고 또 이제 기관도 연기금 투신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구도가 됐죠.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DI,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이렇게 등등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거의 다 매도 쪽으로, 그러니까 뭐 마치 비차익 팔듯이 팔았고, 순매수 1위가 에코프로머티인데 500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좀 매도 쪽 정서에 좀 가까웠다. 그 외에 뭐 이제 뭐 2차전지 일부라든가 뭐 우주항공, 방산주 뭐 이런 것들 좀 매수가 있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오늘은 매수 쪽보다는 이제 매도 쪽에 좀 치우친 날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머티, 카카오, 하이브 이런 서비스 업종 매수 들어온 게 있었고, 역시 이제 삼성전자, SDI, 뭐 셀트리온 등등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매도 쪽에 많이 갖다 놓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엔케미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중에서는 가장 강하죠. LNF도 그 다음이었고, 그러니까 이 종목들 매수하고 있고,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은 그래도 반도체를 좀 담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뭐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원익QNC라든가 테스나라든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 자체가 매수로 포진해 있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정쩡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2차전지 매도, 그리고 반도체 매도, 그러니까 2차전지와 반도체 매도하고 약간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을 좀 사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하는 업종이 살짝 달랐다. 이것도 특징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 이제 요약해 보면 3월 금리 인하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말 바꾸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 인하론이 약해지면서 러셀 2000이라든가 뭐 다른 가치주들은 눌리고 오히려 빅테크가 좀 선방하는 그런 구도로 또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깨지게 되면 좀 이상해지죠. 좀 주목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번 주 들어 구도가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잘 가고 애플과 테슬라는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조합으로 가도 돼요. 왜냐면 빅테크가 다 무너지는 것보다 뭐래도 좀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빅테크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이 일부라도 순환이라도 나오게 되는지, 이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매수해서 올릴 정도의 자금이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과 CPI,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남은 기간 동안에 이번 주에 이제 반영하게 될 재료죠. 근데 이거 앞두고서 이제 매도가 이제 더 우세한 그런 형태로 이제 가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내일장 넘어가게 됐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넉넉하게 열어두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투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은 통신 장비죠, 뭐 자동차, 소프트웨어, 그 외에도 올라간 업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게 ADR입니다. 제가 ADR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 그러니까 20일 동안 상승한 종목과 20일 동안 하락한 종목의 합을 각각 비율로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 120 된다 그러면은 20일 동안 상승한 종목 수가 평균 20% 정도 더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ADR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ADR은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방송에서 아무도. 제가 근데 이거를 자꾸 가끔가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을 볼 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근데 어쨌든, ADR 같은 경우는 지금이 한 110 언저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 넘어가면 과매수고, 코스닥 기준으로 75 밑으로 가면 과매도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110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과매수권은 아니지만 그 가격 부담이 약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뭐냐면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은 지금 52조 원 근처까지 계속 줄다가 이제 살짝 늘어났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시장이 움직이려면 두 개 중에 하나 조건만 걸려줘도 괜찮긴 해요. 하나는 뭐냐면 가격이 싸지거나,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싸다, 또는 돈이 왕창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격이 싸다라는 거는 ADR 갖고 파악하는데 지금은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고객의 탁금도 저점 대비 늘긴 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갇히 있는 상태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차별화 장세 철저하게 그런 구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라서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종목별 어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는 기다릴래라고 해서 이제 넉넉하게 기다리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추종하거나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덩달아 좀 빠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챙겨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같습니다 좀. 예. 자, 그리고 요런 자료들 코멘트는 제가 또 저희 이 고릴라 리서치에서 많이 올려드리니까 여기 오늘의 증시라는 게시판 있고요. 여기 시황 브리핑 자료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증시 분석 데이터라는 곳에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이게 제가 여기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증시 관련된 글로벌 증시 관련된 우리나라 증시 관련된 데이터는 제가 목표가 500개까지 채워서 넣으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북한 이슈 있을 때 그럼 여기 들어와서 땅땅땅 치면 쫙 데이터 나오고 1월에 주식시장 어떻게 했지? 땅땅땅 치면 데이터 쭉 나오고 이런 형태로 아니 밸류체인은 무슨 관련주가 뭐가 있었지? 이런 것들 제가 최대 500개까지 채우는 게 여기 목표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채워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만 그 가입 저희 혜택 드리는 혜택은 이번 주까지 멤버십 드린 혜택이 이번 주까지 진행되니까 공지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리딩하는 데 아닙니다. 이제 공부하고 기업 분석 자료 보여드리고 이러는 데니까 그거 감안하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